당신은 재난이 닥쳤을 때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함께 대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그 본능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당신의 가족 전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는 언젠가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대피는 낭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대피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술에는 냉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그 계산을 방해하는 순간 전술은 실패합니다. 재난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함께 움직이려는 집착이 집단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대피라는 행동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대피는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피는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도로는 막혀 있습니다. 연료는 부족합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불안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신체 능력과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충돌하는 것이 실제 대피 상황입니다. 여기서 집단의 크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동하는 집단의 속도는 가장 빠른 구성원이 아니라 가장 느린 구성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물리적 법칙입니다.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다면 그 아이의 속도가 집단 전체의 속도입니다. 노인이 있다면,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집단 전체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확률의 직접적인 감소입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뉴올리언스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많은 가족들이 흩어진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직장에 있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멀리 사는 부모님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기다림이 대피의 타이밍을 놓치게 했습니다. 결국 함께 있으려 했던 그 선택이 함께 위험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대로 일찍 단독으로 혹은 소규모로 이동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오랫동안 소규모 이동 단위의 우월성을 연구했습니다. 전투 환경에서 최적의 이동 단위는 3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지고 노출 위험이 높아지며 내부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전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 대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단이 클수록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가? 이 결정들을 10명이 함께 내리려 하면 소중한 시간이 낭비됩니다. 3명이 내리면 가장 빠릅니다. 3명이 내리면 가장 빠릅니다. 3명이 내리면 가장 빠릅니다. 이 결식 shum핑 탄케 개대림 shum감빛 참개능용 예문 수명 강원함 질힘독갱 원흥yap 動도명 비경보 언처겸미름은 영연감음원.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족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함께 죽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전 계획입니다. 전문 생존 전문가들과 재난 대응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분산 대피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미리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중간 집결 지점은 어디인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연락이 끊겼을 때에 대한 경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정해두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집결 지점입니다. 집결 지점은 단순히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선택된 위치입니다. 집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하나,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하나, 그리고 도시 전체를 벗어난 외곽에 하나. 3개의 집결 지점을 사용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 3곳을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피 시 가져가는 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닥쳤을 때 최대한 많은 것을 챙기려 합니다. 가전제품, 귀중품,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각자가 챙기려는 짐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이동 속도를 치명적으로 낮춥니다. 생존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비상대피, 가방의 무게는 본인 체중의 1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무게는 이동 속도를 낮추고 체력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두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영유아는 이동 속도를 극적으로 낮춥니다. 하지만 적절한 캐리어와 사전 훈련이 있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전담이, 동 담당자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많은 대피소가 동물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집결 지점의 위치를 가르쳤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실제로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닥쳤을 때 그 계획이 작동했습니다. 계획이 있는 가족과 없는 가족의 차이는 재난이 발생한 순간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밤 당장 재난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움직일 것입니까? 각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의 가족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을 모두 데려가려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난은 계획이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